안녕하세요. 2023년도 7월 2일. 완전히 2023년도가 반절이 더 지났네요. 나이만 자꾸 먹어서 정부에서 만 나이로 치라고 그래서 한 살을 깎아줬는데 그래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오늘은 다시 자성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성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실에서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서 믿지를 않아요. 이게 자성물질이 뭐냐면 FeO하고 Fe3O4를 자석 진함철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해서 자성물질이라고 해요. 이것이 있으면, 이 진함철의 몸에 있으면, 이 물질이 몸에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난치병, 불치병, 암, 이런 질환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특성이 자성물질이 몸에 있으면 아주 사소한 질환도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는다. 병이 사소한 질환도 안 낫는다, 낫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병원에 가도 자성물질에 대한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실밖에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미신 같고 가짜 같은 거예요. 이 자성물질이 있으면 온몸이 대부분이 다 무지하게 피곤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자성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 몹시 피곤하다. 원인도 모르게 피곤하다. 보통 피곤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피곤한 경우는 신장하고 간이 나쁠 때. 이때는 혈액 속에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길게 설명하지 않을까요? 신장하고 간이 나쁘면 혈액 속에 독소, 요산과 독소가 많기 때문에 그 독소가 기체로 존재하는데 혈액 속에 혈액이 기체를 포함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이 혈액이 기체를 담을 수 있는 탱크가 한계가 있다고. 그런데 이 탱크에 독소가, 신장과 간이 나빠서 독소를 걸러내주지 못하는 그 독소가 기체로 존재하는 만큼 미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작아서 피곤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성물질이 있어서. 자성물질이 있으면 왜 피곤하냐? 그거 설명을 할게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을 뭘로 움직이느냐면, 물론 음식을 먹고 영양소로 흡수한 다음에 그것을 세포들이 피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에너지, 즉 기로 움직이는 건데, 기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규칙적이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면 뇌에서 사위, 이 얘기 잘 들어요? 자네가 들어야 되는 얘기야.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해주게.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뭘 한다고? 명령을 내려주는 대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주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신경에 뭘 전달을 하느냐? 무엇으로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주는데, 뭘로 명령을 내려주느냐면, 뭘로 명령을 한다고요? 전기로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뭐냐면 전선이에요. 전선인데, 신경이 전선이란 말이죠. 우리 몸의 신경은 거미줄보다도 훨씬 빽빽하게 신경이 분포가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손등만 이렇게 만져도 여기 뭐가 닿다라고 느끼는 것은 전부 뭐에 의해서 느낄 수 있느냐면 신경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신경이 잘 작동이 돼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자유스럽게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신경이 전선인데 만일 우리 몸에 이런 진암철이 있다고 한다면 신경에 흐르는 전류가 흘러가는 것을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이 진암철이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물체는 전자장치가 아주 정교하게 예술적으로 장착된 생물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진암철이 있으면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해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들이 뭐냐? 난치병, 불치병, 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게 느낀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죠? 의학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실에서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진암철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진암철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교실에 3명이 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얘는 엘로드는 이게 수맥 찾는 수맥봉이기도 한데 몸에 진암철이 있는 사람은 얘가 감지를 해요. 파동을. 이건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수맥 찾는 사람들처럼.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겠습니다. 안 움직이죠? 근데 이 자성물질이 있는 저분을 쳐다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 파동이 나와서 그래요. 저 뒤에 여기 사위 쳐다보니까 움직여요. 애기 쳐다보니까 움직여요. 다른 분들 쳐다봐도 안 움직여요. 근데 사위하고 애기하고 신정동 여사님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건 말도 못하게 피곤한데 지금 저 사위 같은 경우는 애한테 집중을 하고 젊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정동 사모님은 사실은 오늘 머리가 아파서 오신 분인데 고약을 하나 딱 붙여주면 온몸이 싹 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도 기적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이걸 자성물질이 아주 심하게 있다고. 많이 있다고. 멀리 쳐다보. 자, 이 양반 내가 쳐다보니까 안 움직이죠? 이 양반들 안 움직이죠? 내가 자석을 한번 이 양반들 보고 가지고 있어 보라고 할까요? 여기 체제점장 친구분도 안 움직여요. 이거 갖고 있어 보세요. 자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죠? 정확히 부인한테 한번 줘보세요. 부인 지금 안 움직이는데? 자석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나요? 또 이쪽 분한테 자 주기 전에 쳐다봐도 안 움직여요. 자석 줘보세요. 움직이나요? 자석의 성질이 파동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뇌파에 감지가 돼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성물질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왜 병을 일으키는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성물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보통 FeO하고 Fe3O4 요것을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철화물은 철 자체는 진암철이 아닌데 철화물은 일반적으로 자석의 성질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자성물질이 발생이 됐느냐? 생겼느냐? 어떤 사람한테 생기느냐?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성물질은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서 생겨요. 우리 신체에는 호르몬 종류가 무진장 많아요. 간에서 있는 빌리루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등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호르몬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뭐에 의해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자, 이 강의를 이런 이론은 지구상에서 우리 교실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도태성 선교사님은 평택에 계신데 도태성 선교사님한테 제가 공부한 바예요. 호르몬이 분해될 때 뭐가 나오느냐면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요. 호르몬 분자가 끊어지면서 그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활성산소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소 이온 중에서 활동력이 아주 강한 산소 이온을 활성산소라고 해요. 활동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다른 물질하고 결합을 빨리 하는 것을 활성산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혈액 속에 있는 철하고 결합을 해서
FeO가 되고 산화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혈액 속에 있는 제 Fe2O3, 제3산화철과 FeO, 요것이 결합해서 Fe3O4, 요것이 되는데 요 두 가지가 자석의 성질이 생겨서 자석이 내 몸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뭐냐? 외부의 자극. 대부분이 외부의 자극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은 한 70%라고 겸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90%는 수맥이에요, 수맥. 수맥. 집에 수맥. 수맥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나와요. 이 방사선에 의해서 호르몬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최근에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다? 전자파. 전자파가 현대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 이 두 가지가 주 원인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전자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하철 타면은 조는 사람이 많죠? 왜 지하철만 타면 그렇게 조는 사람이 많아요? 전자파 때문에 그래요. KTX 타도 거기 딱 보면 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관찰을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그 전자파 때문에 그렇고 KTX나 지하철 기관사들이 장기간 근무를 못해요. 몸이 나빠져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그 단체가 있는 것도 아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제가 엊그제는 홍천에 있는 제 친구 별장에를 갔다 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어디를 가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평생. 왜 그럴까요?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좋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다고 와이프가 운전을 하라고 또 잘 안 해요. 또 고집스럽게 내가 운전하는데 얼마나 잘 조느냐면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치는데 제가 골프 치고 오다가 하도 많이 졸아서 죽을까봐 지금 그 모임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잘 졸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디가 이상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친구들도 골프 치고 나와서는 많이 졸아요. 뭔지 알았느냐면 자동차에서 전자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홍천에 갔다 올 때 제가 치타라고 우리 전자파나 수맥파를 차단하는 거 우리 교실에서 발명한 게 있어요. 그것을 딱 붙이고 갔더니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제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치타를 달고 그렇게 장거리 운전한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우리 집사람이 희한하다 이게요. 안 존다 이게요. 저는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조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졸았어요. 홍천에 갔다 올 때 막히굴에서 보통 3시간 반쯤 운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아, 전자파 때문에 조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서 조는 것들 때문에 중국 사천성에서는 아주 매운 고추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막 졸음이 오면 매운 고추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편의점에 보면은 안 조는 껌 있어요. 자극성 있는 껌. 그 껌도 팔고 그래요. 그거 백날 먹어봐야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을 우리 교실에서 만든 치타를 자동차에다 딱 붙이는 순간 제가 체험을 하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평생 처음에 자동차 그렇게 장거리 운전하고 제가 졸음이 안 온 건 처음이라고. 그 다음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강한 게 뭘까요? 자녀의 죽음. 누구? 자녀의 죽음. 자녀의 사망이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부도 나는 거. 이혼, 배우자 사망. 이런 것들이 강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호르몬이 분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화공약품. 신나 같은 것을 계속 취급하는 사람들, 페인트공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식품, 유전자 조작한 식품들, 옥수수, 콩, 우리나라 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자성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성물질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딸네 집에는 지금 살던 집이 몇 년 됐지? 지금 한 10년 애기가 그 집에서 태어났지? 아니,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런데 저 임신했을 때 그 집에 있었지? 아니, 이사 3번 했어요. 임신했을 때 따로 태어났어. 따로 지금 삽니다. 하여튼 주가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네, 집.
이 사실 집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 잘 몰라요. 집이 주원이네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 90%는 집이지, 집에 의해서 태어나지, 이게 자성물질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얼마나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길거리에 다니는 성인의 40%가 자성물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숫자하고 비슷하냐면 암으로 죽는 사람의 대한민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이 37%예요.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임의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40%가 자성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가는 사람들 80%가,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들 80%가 자성물질이 있어요. 대학병원 다니는 사람들 계속 다녀야 돼요. 안 났으니까 이게 있으면 무슨 병 안 나서요. 평생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한강 둔치, 안양천 둔치에서 걷기 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니까 참 괜찮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어딘가가 불편하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그 사람들 90%. 한의원에 가는 사람들 100%. 한의원에 왜 가요? 못 찾으면 양양에서. 예, 동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났으니까 할 수 없이 그때 한의원에 가는 거예요. 한의원에 가면 병이 낫던가요? 안 나서요. 왜 그러냐면 자성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안 낫는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잠이 오겠어요. 길거리 가면 전부 암 예비 환자들만 있는데, 딴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아주 좋아가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손만 봐도 막 세균이 바글바글대고 바이러스가 바글바글대는데 더러워서 살 수가 있느냐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미치겠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정말로. 길거리 만나면 얼굴만 쳐다봐도 저 사람 암 예비 환자인데 얼마나 아플까. 세균이 보이듯이 바이러스가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보이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제가 이상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자성물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 무슨 병? 자성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99%는 맞는다. 신정동 여사님도 저 양반이 발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텔레비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실에 왜 오세요? 병원에 다니다가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 양반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성물질을 없애는 방법은 우리 교실에서 만든 홍파고라는 것을 2주간만, 고약 2주간만 붙이면 자성물질이 싹 없어져요. 이걸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선생님,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실 식구들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약을 붙여주면 자성물질의 활동이 붙여주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꼭 뱀장사 같죠? 시골 약장사 같죠? 이걸 누가 믿겠어요?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이 고약 하나 붙여줬는데 금방 자성물질의 활동이 멈춘다는 것을,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이 원리는 우리 노태성 선교사님이 발명하신 거예요. 저한테만 전수해 주셔서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지구상에서 두 사람밖에 몰라요. 한번 신정동 여사님에게 한번 붙여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신정동 여사님 자석을 갖고 있지 않으신데도 제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죠? 왜 다른 사람은 안 움직이는데 네가 붙잡고만 있으면 움직이냐? 이거 할 말 없어요.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유난히 발달돼서 핸드폰에 사진만 보내줘도, 저 부산 애기 사진 보내줘서 내가 이미 다 진단했죠? 핸드폰에 사진만 있어도 제가 진단을 다 해요. 자, 이 양반 한번 붙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붙이는 순간 처녀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도 뱀장사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더 그래요. 내가 왜 뱀장사하고 비슷한지 아세요? 학교 다닐 때 뱀장사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안 움직이네. 쳐다봐도. 이걸 믿겠어요? 뱀장사 얘기가 더 맞지 내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 붙인 걸로 여사님은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서 보실까요? 머리 아픈 거 이런 거 다 오늘로 딱 다 낫는 거예요. 저 양반 머리 아파서 오신 거예요. 지금도 머리 흔들흔들하거든요. 지금 어떠신가요? 조금 10분만 지내보시면 머리 아픈 거 싹 없어져요. 지금 멀쩡해지셨어요, 머리가. 아까 오실 때 제가 진단을 다 해봤어요. 모르게. 전 쳐다보면 다 진단이 돼요. 속에다 이거 이렇게 놓고 다 오실 때 진단이 끝나요. 1초 안에 끝나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